정신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374페이지. 이것도 페이지는 똑같네. 아까 364페이지. 374페이지. 자,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요거 있어 없어요? 이쪽 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전 페이지 보면 오늘 부동산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볼게요. 자, 바로 밑에 챕터 1에 보면 부동산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용어 같은 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개발론, 여기서 두 문제 물어봅니다. 두 문제. 그리고요, 그 밑으로 챕터 2에 갖고 관리론, 여기서 한 문제 딱 물어봅니다. 한 문제. 자, 그리고 그 옆에 마케팅이죠. 요거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좀 시간상 문제가 돼갖고, 오늘은요, 이 개발론하고 마케팅, 요 두 가지만 할 겁니다. 개발론, 마케팅. 그리고요, 3, 4월 달에 나머지 다 할 겁니다. 나머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은요, 제가 안 한 부분은 항상 다음번에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자, 이 381페이지. 자, 부동산 개발론에서는요, 이 한 두 문제 정도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개발의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 형태. 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꼭 물어보고. 자, 두 번째는요, 이 개발과 관련된 어떤 과정, 아니면 단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토탈 두 문제 물어보니까,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간단히 개발에 관련된 의의라든가 이런 거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의 의의, 개발의 개념, 이렇게. 자, 어디냐면요, 380페이지, 381페이지에 보시니까, 자, 그 위쪽에 개발의 의의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는데, 그 밑에 1번 보겠습니다.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자, 개발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죠. 이걸 뭐라고요?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하면은요, 공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쇼핑하면요, 상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저 하면요, 골프장 같은 거, 이런 걸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짓고, 때로는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개발해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건물 같은 것도 짓고, 다리도 놓고, 이 사방사업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개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때 개발은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의 개발에는 건축에 의한 개량과 조성에 의한 개량, 이거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둘 다 포함해서 이걸요, 개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요, 어떤 토지가 딱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움푹 패여 있다든가, 아니면 언덕백이 져 있다, 이러면은요, 이게 땅을 좀 반반히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요, 정지 작업한다 해줍니다. 땅을 반반히 고르는 작업. 자, 그리고 또한 여기다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 건물 짓기 전에, 건물 지은 다음에 부랴부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미리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 같은 것도 미리 다 깔아놓거나, 도로 부지 같은 건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깔고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미리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것도 요즘에는 땅속으로 다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건물을 짓거나, 자,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설물처럼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 이런 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요거를요, 건물해 줍니다. 근데 이러한 위에다 짓는 것들은 건물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머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가, 아니 세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은요,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머지 건물 이외의 각종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하는 거 있죠. 건물을 짓게끔 토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성에 의한 개량. 자,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구축하는 걸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요 개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느닷없이 땅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각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해 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아니면 기반시설을 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 중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택지 개발에 따른 예정지 같은 데 있죠. 이런 것들이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된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이 공동구라고 해서 시커먼 통을 집어넣어 갖고 땅속에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수도관 이런 거라든가 열수송관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강제로. 알겠죠?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때로는요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관 이런 것도 막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전봇대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다 땅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한 장 넘겨보시면 이 그 3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공적 주체다. 요거는요 뭐 사적 주체. 자, 개발의 주체, 실질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 이걸 얘기합니다. 사적 주체 그리고 제3부문 혹은요 제3섹터 이렇게 합니다. 제3섹터. 자, 공적 주체라는 것은 뭐 제1섹터, 사적 주체는요 제2섹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이 공적 주체는 당연히 이제 공공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그 주체를요 공적 주체 해줍니다. 항상 공공하면요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각종 정부 투자기관이죠. 그러니까 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수자원 공사 얘네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공적 주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사적 주체는요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를요 사적 주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하면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건설업체, 주택 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요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사적 주체 혹은요 제2섹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제3섹터는요 이 공적 주체하고 사적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제3섹터 이렇게 합니다. 제3섹터. 자,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요? 제3섹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기출문제는 안 해놨네요. 자, 안 해놨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자 개발의 의의라든가 개발의 주체 이거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에 따라서 지워되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순서에 따라서 이 교재가 이제 따라붙는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테마는요 개발의 다양한 유형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개발의 다양한 유형들 아니면 개발의 형태 이런 걸 쭉 알아볼 건데, 자, 우리 교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재가 따라붙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붙는 식으로. 그래서 몇 장 쭉 넘겨보시면, 잠깐만요. 390페이지. 자, 390페이지부터 개발의 다양한 형태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일단은 개발은요, 크게 이제 신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신개발, 요거는요, 재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신개발은요, 그야말로 현재 논, 박, 아니면 임야가 있는데 이걸 도시로 한번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신개발 해줍니다. 이렇게 뭐 굳이 쓰자면 자, 신개발은요. 기존의 농지라든가 임지, 산이었는데 요거를요 택지로. 자, 택지가 뭐예요? 택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있죠? 이런 지역, 주변 지역을 다 택지라는 겁니다. 택지로 전환 후 개발하는 형태, 전환 후에 개발을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이거를 신개발 이렇게 합니다. 신개발. 자, 그래서 뭐 굳이 한번 읽어본다면 390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맨 위에 신개발이라고 해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신개발은 중간에 농경지라든가 산지 등의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해서 개발한 형태 있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농지라든가 산 같은 거를 도시로 한번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신개발. 자, 재개발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택지를, 자, 기존에 택지가 있는데 요거를요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게 지나치게 낙후되고 하니까 요거를요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재개발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재개발은요 그 390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여기서 시행 방법은요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시행 방법이고, 오른쪽에 보시니까 391페이지 위쪽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법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우리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도정법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재개발에 따라서 이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이건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적인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시행 방법에 따라 크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전 재개발, 그리고요 수복 재개발, 그 39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순서를 좀 거꾸로 해볼게요. 순서를 거꾸로 해서 뭐 철거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 그 다음에요 수복 재개발, 하나 더 한다면요 보전 재개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요 이 수복 재개발, 여기까지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직 보전 재개발은요 건물 자체가 노후화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쓸만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건설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이 건설하는 이런 형태를요 철거 재개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개량 재개발은요 기존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로 이제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뭐 첨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존 시설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 층수를 올린다든가 옆면적을 넓힌다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수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요 구조부 있죠. 지붕 틀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내력벽 이런 것들을 손을 보는 거 있죠. 이걸요 뭐 개선한다. 첨가한다는 얘기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하나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첨가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를요 개량 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요 건물 자체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수복 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 재개발은 아직은 노후화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화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보전 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보전 재개발. 자, 굳이 사람으로 치면 쫙 재미삼아 사람으로 치면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어제 여자분을 이렇게 여자분을 빗대서 하긴 좀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못생겨 보이지 않나요? 그잖아요. 그래서 자, 이 철거제 개발은요, 그야말로 이 그 껍데기를 다 거둔 다음에 새로운 인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전체를 다 성형 수술해서 처음부터 머리 끝에서 요 턱 밑에까지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오면 엄마가 이렇게 부르면 누구세요? 할 정도로 수술하고 나오면 엄마가 야, 순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자가 뭐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빼올네요. 자, 엄마가 너 누구냐?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이상하네. 엄마 이렇게 불렀더니 너 누구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오늘따라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하네요.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개량제 개발은요, 기존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확장한다는 얘기는 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뻐졌죠. 그 다음에 개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턱 같은 게 너무 뾰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첨가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쌍꺼풀 같은 거 다시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뻐서 안 입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개량제 개발. 그 다음에 수복제 개발은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아직은 이 주름살이 너무 깊이 있다는 얘기죠. 주름살만 이렇게 보톡스 시술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거를요, 수복제 개발. 그리고 보존제 개발은 아직은 이 노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40대, 50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허구한 날 불로장생 보약만 맨날 먹는다든가, 소위 안티에이징 이렇게 해갖고 그 늙지 말라고 바르는 화장품 있죠. 이런 거 뭐 허구한 날 그냥 밥은 안 먹고 맨날 그것만 처바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하는 거를요, 보존 재개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번에는 자, 도정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오른쪽에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91페이지에 그 중간에 있죠. 법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요, 재개발 사업,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크게 이제, 자, 요거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거는요, 재개발 사업이다. 요거는요, 재건축 사업이다. 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일단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소위 말하는 달동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달동네. 이러한 지역에서 이 기반시설 자체가 극히 열악하다 해줍니다. 극히 열악하다. 기반시설, 예를 뭐 소방차가 불나갖고 올라갔더니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층층 돼 있어갖고, 그리고 비 같은 거 많이 오면은 뭐 축대가 무너지거나, 뭐 공원 같은 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것도 거의 뭐 안 깔려 있어서 뭐 차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아주 기반시설 자체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도 비만 조금 막 넘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극히 열악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고 새로 그 지역의 주거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이렇게 합니다. 열악하다. 그래서 어떤 일단의 지역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기반시설을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도로 다시 깔고 일정한 지역을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시 하고 학교 부지도 남겨놓고 공원 부지도 남겨놓고 전기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자,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아니면은요, 공업지역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이걸요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합니다.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요, 요거는 여기까지는요, 이 공익 목적으로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공공의 안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익도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요, 보통 이제 사익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익 목적으로. 그래서 기반시설 자체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양호한데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야, 이거 한번 아파트 너무 오래됐으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너무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요거 때려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걸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주거지역을, 아파트 단지 같은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요, 재건축 사업해 줍니다. 자, 원래는 요거보다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요것만 잘 알아도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최근 15년 동안 2번 정도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극히 열악하다. 얘는 어떻다고요? 열악하다. 얘는요, 기반시설 자체는 양호하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신개발과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신개발, 재개발 알아봤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좀 뭐 하는 거냐면, 개발의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니까, 자, 거기 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91페이지 맨 위쪽 박스 바로 아래 보겠습니다.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수복 재개발은, 아까 수복 재개발은요, 뭐가 나와야 돼요? 노후화된 요인만 제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복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이 391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7번째 줄에 보면 재개발 사업. 무슨 찾으셨나요? 재개발 나오면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 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9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 한 장 넘기시면요, 392페이지에 환지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밑으로 매수 방식, 그 다음에 혼합 방식 이런 게 있고요. 합동 및 신탁 개발 방식, 요거는 이따가 할 겁니다.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니까. 자, 먼저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용지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요거는 환지 방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매수 방식, 혹은요, 수용 방식, 요거는요,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혼합 방식. 자, 그리고 이 부동산 학에서는요, 요 환지 방식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명칭을 쓰고, 매수 방식은요, 택지 공영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영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단순 개발 방식은요, 그야말로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내 땅이다.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력으로 그냥 개발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391페이지 맨 아래 자,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자력으로 그냥 개발하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 요걸요 뭐라고 하냐면 단순 개발 방식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한번 뭐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써먹는 방식들인데, 어쨌거나 도시 개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개발을 예를 든다면 환지 방식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지 방식과 그 다음에요 이 매수 방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환지 방식은요 어떤 지역에다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시행자는 보통 이제 도시 개발의 시행자는요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가 되셨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도시 개발은요 이 공공 다수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도시 개발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보통 이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있는 땅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이전을 받는데 그냥 이전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실제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요 신탁으로 인한 이전 나옵니다.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맡겼으면 시행자는요 자, 이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까 얘기한 택지 조성공사를 합니다. 자,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전 받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도로 같은 것도 딱 깔거나 남겨놓아야 되고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전기 같은 거 다 집어넣고 가스관 무슨 뭐 통신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도 남겨놓아야 되고 공원 부지도 남겨놓고 해야죠. 이런 걸요 기반시설 공사한다 아니면 택지 조성 공사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남는 땅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요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형태, 원래의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환지 방식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다 논, 밭 임야였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이니까.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적은 땅을 받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환지 이렇게 합니다. 자, 종전 땅 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걸요 환지 이렇게 합니다. 이 종전의 토지의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 상황 다 고려해서 거의 맞게끔 이제 환지 처분해 갖고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환지해 줍니다. 그럼 한 사람당 이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은 땅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간 땅들입니다. 이걸요 보류지 이렇게 합니다. 보류지. 그리고 보류지 중에 일부는요 이 택지 조성공사 하려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거 뭐 갖고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땅의 일부를 팔아서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팔아서 그 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요 채비지 이렇게 합니다. 채비지.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를요 환지 방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 방식을 이거 다 수용 방식 이런 표현도 쓰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행자는 보통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전을 받는데 요거는 이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이전받는 겁니다. 자, 실제는 다 이제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해서 다 강제로 막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살아왔던 동네 있죠? 아니면 대대손손 왔던 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전부 다 아주 소유권의 침해가 아주 큰 이러한 이 문제가 있는 이 방식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전부 다 이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시행사는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택지 조성공사합니다. 택지 조성공사. 자, 그래서 아까처럼 저런 식으로 공사했어, 안 했어요? 했죠. 한 다음에 남는 땅들을요 주로 이제 건설사들한테 매각합니다. 주로 이제 건설사들한테 매각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이런 데다가 이제 구입해서 이걸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할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땅을 다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보상금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만 돈 좀 있으면 나중에 이 건설업자가 지은 아파트 사서 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형태로 진행한 형태를 뭐라고요? 매수 방식 혹은요 혼합 방식 해줍니다. 그리고 얘랑 적절히 섞어서 하는 방식을요 혼합 방식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 섞어서 하는 방식을요 혼합 방식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392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자, 맨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환지 개발 방식은요, 사업 후에 개발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걸 뭐라고요? 채비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 쓰려고 만든 땅을요 보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애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죠? 환지 방식.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거 지워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신개발,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용지 취득에 관련된 그 형태들이 있죠.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요거보다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그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 지금부터 하는 부분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뭐예요? 그러는데 오른쪽에 볼게요. 393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택지 개발이라고 있었어요. 요거는 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해 보는 겁니다.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딱 구분합니다. 자, 먼저 거기에 개발의 주체가 공영개발이다. 공영개발은요, 개발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얘기죠. 공공.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얘네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요, 공영개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95페이지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 이걸요, 민간개발.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민간개발은요, 그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자, 그리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을요, 민간개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한 두 장 정도 넘기면, 자, 39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이라고 해서 이걸요 줄여서 그냥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자유치사업. 요거는요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를요 민자유치사업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개발 방식은요 크게 한 네 가지 형태로 딱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분류가 여기는 이 책은 여기서 이렇게 분류하고 저 책은 저렇게 분류하는데 교재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제가 이 책 저 책 보면서 그래도 가장 시험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분류해 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개발은요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자체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 공동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신탁 방식. 신탁 회사한테 맡기는 방식입니다. 기타 이제 잡다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아니면은요, 그 투자자 모집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형. 자, 그리고요, 차지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를요, 차지 방식이다 해줍니다. 투자자 모집형 이렇게. 자, 그럼 민자유치소 방식은요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BTL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BTO 방식이라는 게 있고,
POO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놈은요, 이 두 놈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BLT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순서를 BOT 방식,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렇게.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93페이지 보시면, 자, 이 공영개발, 말 그대로 공영개발의 의, 그러니까 393페이지 맨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니까 공영개발의 의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공영개발은요,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 공적 주체가 공익성을 목표로, 공공 다수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주로 이제 매수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 있죠. 이렇게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다 땅 사들여 갖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를요, 공영개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정치나 할 것이지 왜 그 시장에 들어와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냐? 그죠? 그건 건설업자한테 맡기면 되지 왜 직접 정부가 나서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공영개발의 필요성은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고 개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있죠. 특히 이제 형평성을 높이려고 개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공영개발을 정부가 직접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시장이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우리 도로라든가 공원 아니면요,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도로 같은 거는요, 일단은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소비 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같이 싸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뭘로 깔아요? 세금 갖다 까는데, 자, 세금을 안 낸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해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무임승차.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를 뭐하러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이런 거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사방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형평성을 높이려고. 자, 요즘 같은 날, 요즘에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조금 따뜻한데, 아주 추운 날 같은데, 이런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공 임대 아파트 이런 걸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 자, 이런 거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뭐예요? 공영개발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그 민간개발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 우리 교재에 보니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자, 맨 위쪽에 보니까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39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 기타 잡단,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이 교재마다 이제 분류를 조금씩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저는요, 시험 목적으로 그래도 이체액격제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가장 공부하기 편해요. 자, 먼저 지주공동사업은요,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땅 주인하고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한다고요? 동업한다. 그럼 동업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눠 갖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사비를요. 나중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있고 대물로 변제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요.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는 얘기는 완성된 부동산이죠. 요거 일부를 떼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요. 신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사업 수탁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 장 어디냐면 자, 요거는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요.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한다고요? 동업하게 되면 이익이 생기면 나눠 갖겠다는 입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되셨죠? 그래서 어디냐면요. 잠깐요. 395페이지. 자,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체 개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 자, 자체 개발은요. 그야말로 아까 그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르면 뭐예요? 자, 단순 개발 방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뭐 땅이 하나 있다. 여기다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원룸 하나 짓겠다. 그래서 원룸 지어서 좀 돈 좀 벌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기획도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자, 그리고 자금도 다 자기가 알아서 조달하고 자, 지금 자체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 개발 사업이다. 자, 그리고요, 자기도 건물도 짓습니다. 건축도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분양이나 임대까지 이제 도맡아서 이러한 다 하는 형태를요, 자체 개발, 전통적인 개발 방식입니다. 소유자가. 근데 요거는 이제 소유자가 다 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허름한 건물 같은 거는 어떻게 통나무 같은 거 갖다가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교하게 짓고 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건설업자한테 이 부분만 도급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급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도급 발주하는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39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체 개발 사업은요. 기억번 보겠습니다. 의의 이 기억번. 자, 이 사업 자체 개발의 사업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도 기획하고 직접 자금도 조달하고 건물도 직접 짓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까지 하는 거죠. 도맡아서 하는 이런 형태를요. 자체 개발 사업 해줍니다.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데 니은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사업 시행이라든가 자금 조달, 이익의 귀속 주체가 다 누구한테 귀속된다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자, 요러한 형태의 장점과 단점 그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모든 이익이 생긴다면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져가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 있고 아무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 속도가 수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빠르다는 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자기는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죠. 건물 지어본 적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 건물을 잘못 기획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그 지역과 안 맞는 건물을 기획할 수 있고 자금도 직접 다 조달해야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건물도 잘못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임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매우 높고 그리고 자금 조달도 직접 다 조달하려니까 자금 조달 부담도 크고 행여나 잘못된다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요구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고 이번엔 지주 공동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지주 공동사업은요.
그야말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동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나눠 갖겠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주 공동사업의 이 기억본 보겠습니다. 지주 공동사업은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자, 일반적으로는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합니다. 토지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요, 개발에 따른 노후화라든가 추가 자금을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익을 나눠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눠 갖겠다. 여기는요, 그 밑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A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를 변제받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공사비 대물,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한 잔 넘겨볼게요. 자, 39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아니면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보통 이제 A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요,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있죠. 이런 방식인데 B번 보겠습니다. 보통 시공회사는요, 분양 수익금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일정 비율 가져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약속한 지분이 있어 없어요? 거기에 따라 가져가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지주 공동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먼저 공사비를요, 대물이라는 것은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고, 이렇게 굳이 쓰자면,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자, 둘 다 이제 이 공동사업입니다. 지주 공동사업인데, 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자,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소유자는 땅을 이렇게 제공하고, 자,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의 돈을 추가해서 건물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돈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올리는 이러한 이게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나중에 완성되면 분양해야 안 해야 돼요? 분양할 거 아닙니까? 이 분양금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각자 보통 일반적으로 각자 투입된 자본에 비례해서 나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자,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다. 근데 분양금은 10억 들어왔답니다. 이 10억을 각자 투하된 자본이죠. 거기 비례해서 나눠 가는 겁니다. 총 투하된 자본이 얼마예요? 5억 들어갔죠? 5억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5분의 3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 결과적으로요, 5분의 1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 5분의 3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 가져가고,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 가져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아니면요,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땅을 대고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자기 돈 투입해서 올리는 이러한 동업의 형태입니다. 자,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올리면 요거는요, 자, 요거는 완성돼서 분양하기 전에 건물을 나눠 갖는 겁니다. 뭘 나눠 갖는다고요? 건물을 나눠 갖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투입했다. 3억짜리 땅을 제공했고, 개발업자가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총 투하된 자본이 얼마예요? 5억 투입했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등가 교환 방식은요,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인데, 자, 얘는 각자 투하된 자본에 비례해서 건물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투하된 자본이 얼마예요?
5억이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자, 개발업자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맞죠?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 가져가고 나머지 5분의 3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자, 잠깐만요. 자, 396페이지. 자, 396페이지. 자, 맨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8번째 줄에. 자, 기출문제 1번 보겠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자 투하된 비율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죠. 지분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투자된 비용에 비례해서 나눠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각자. 그리고 요거는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 와네요? 안 하는 겁니다. 수수료는요, 건물 같은 거 지어주면 애초에 처음부터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수수료 하는데 얘는 이런 것들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 와네요? 안 합니다. 그냥 완성되면 그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겁니다. 분양금도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금이 크건 작건 어쨌거나 비율에 따라 나눠 가는 거지 처음부터 얼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 와네요? 안 한다는 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신탁 방식보다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